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합성입니다. 자, 더배움 회원들은 잘 있었죠? 오늘은 요약집 270페이지 제3절 등기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등 여기 할 차례죠. 자, 1번에 등기 신청의 접수 및 심사라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접수 시기가 나오죠. 접수 시기.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요약집 페이지 273페이지. 270페이지죠. 270페이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줄 거는 일단 접수 시기를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죠. 자, 접수 시기와 관련돼서는 암기가 됐을 겁니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라는 거. 이렇게 이제 연결되고, 여기에 대해서 효력 발생 시기라는 게 있어요. 효력 발생 시기. 여기에 대해서 효력 발생 시기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접수한 때가 바로 효력 발생 시기죠. 접수한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완료 시기라는 게 나옵니다. 완료 시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여기는 등기 교합한 때라는 걸 우리가 잡아놔야 돼요. 그럼 이 세 가지와 관련돼서 딱 세 가지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수 시기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270페이지 등기 신청의 접수 여기 나와요. 접수 효과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그래서 저장된 때 형광펜 딱 넣고, 자, 이번에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동시 동그라미. 그러면 요거 동시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한매 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자,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는 대표적으로 형식적 심사주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요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주의가 폐지가 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각하라는 게 나와요. 각하 사유, 각하 처분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요 각하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게 거부 처분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거부 처분과 관련돼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 29조입니다. 29조에는 각하 사유로서 11개를 열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다 외우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1호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죠. 1호는 무슨 위반이에요? 네, 이제 됐네요. 자, 돌려요. 관할 위반이라는 거네. 자, 여기에 대해서는 2호입니다. 2호에 대해서는 영어는 뭡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아닌 경우로서 요 두 개와 관련돼서 우리가 요 1호부터 2호까지 한 세트를 구비해둬야 되고, 자, 3호부터 11호까지 11개를 열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호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요게 이 2호와 관련돼서는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호와 2호는 관할 위반, 요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요 두 개는 언제나 당연무효가 됩니다. 언제나 당연무효고 설사 등기되더라도 등기한이 직권 말소시키고요. 대표적으로 이의 신청의 대상이다. 그래서 각하 관련돼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각하 사유네요. 그러면 1호와 관련돼서 관할에 속하지 않은 관할 위반이죠. 자, 이번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요거는 우리가 별표 5개 놓고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예컨대 터널 교량, 이미 다 배웠죠. 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에 대한 등기 신청, 유치권에 대한 등기 안 되죠. 자,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 등기를 신청한 경우,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농지 전세권. 농지 전세권은 되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라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건 대표적인 부정성 위반으로서 수반성 위반으로서 안 되죠. 자, 일부 지역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 자기 지분이죠. 그래서 우리 전원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어가 시옷을 묶어서 우리가 전원 보상이다. 요거 한번 우리 암기해 놓으라고 그랬죠. 자, 전원 보상이죠. 그러면 전원돼서 보전 등기와 상속 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는 안 되고 자가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가용은 자기 것 하죠. 그러면 가등기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를 실행할 수 있으나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점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포괄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그래서 전원 보상, 자가용, 자점포 이렇게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안 되죠. 공동상층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안 되고요. 관공서 법원의 촉탁 동그라미. 관공서가 하는 등기가 뭐예요? 바로 촉탁이죠.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에 이 신청이 있을 때 대표적인 명령 등기라고 그러죠. 관공서 법원은 대표적으로 법원은 이 신청이 없으면 대표적으로 관공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으로 하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 특히 29조 2호와 관련돼서 연결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3번에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여기 나와 있고요. 방문 신청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자, 전자 신청의 경우는 각하 사유가 아니죠. 바로 전자 신청의 대리 신청은 누가 하는 거죠? 바로 자격자 대리인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5는 방식, 그 다음에 6번은 신청 정보와 등기 기록이 불일치할 때 6호. 자, 등기 기록에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와 신청서의 등기 의무자와 등기부상 등기 의무자가 불일치하면 몇 호? 7호.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자, 포괄 승계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거는 조심해서 달아놔야 됩니다. 자, 포괄 승계인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등기 의무자 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상 변경된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조 7호 탐사에 대해서 포괄 승계인 등기는 제외된다. 이미 여러 번 배웠습니다. 자, 바로는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불일치할 때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는 첨부 정보, 즉 서류죠. 인감 증명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자, 3개월이죠. 그러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9월로서 각하하게 되어 있죠. 자, 취득세, 동간 화부하지 않을 때 10호. 그 다음에 신청서 대장이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할 때 부동산 표시 이게 대표적인 11호로 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호부터 11호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요 1호. 하나리만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하 사유를 강간 등기 효력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와 관련돼서는 271페이지 하단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1호 가나리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거는 언제나 당연무효 직권 말소 뭐의 대상이다? 이 신청의 대상이고 3호부터 11호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다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며 이 신청의 대상이다. 그러면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확인해 둘 거는 요 1호, 특히 1호 가나리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요거는 별표가 5개라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할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죠. 자, 1호 가나리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의 위반된 등기는 당연무효며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뭐의 대상이다? 이 신청의 대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호와 관련돼서 딱 거기 박스로 쳐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등기
취하. 취하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철회랑 같은 말이에요. 등기 철회. 자, 그러면 등기 취하 시점이 하나 나오죠. 첫 번째, 문제하죠. 시기, 취하 시기. 등기 완료 전에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일괄 신청과 관련돼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죠. 자, 일괄 신청. 일괄 신청은 어때요? 가분적입니다. 이거는 서류 가분적이라고 잡아야 돼. 그래서 일괄 신청은 자,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일부 취하도 가능하다. 자,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은 사람이죠. 주체를 나눠줄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전부 취하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전부 취하. 이 말은 결론적으로 언제나 공동 취하라는 겁니다. 자, 방식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거는 서면 취하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서면 취하로. 자, 대리와 관련돼서죠. 자, 취하에 대한 효과는 누가 받아요? 본인이 받죠. 그러니까 본인으로부터 대표적인 특별수권을 부여받아야 돼. 그래서 특별수권 이렇게 부여받아야 돼요. 만약에 쌍방 대리다. 그러면 쌍방 본인으로부터 특별수권을 부여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와 관련돼서 전개의 취하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있느냐. 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명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거는 등기규칙 51조에 두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등기 취하와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딱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27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취하 시기 등기를 마치기 전 동그라미. 그래서 교합 전이라고 그러죠. 자, 취하권자 취하 방법. 공동 신청의 경우는 공동 취하. 대리인이 취하한 경우는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되고, 방문 신청의 경우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취하서 서면이라고 잡아놓고요. 전자 신청과 관련돼서는 전자 신청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 취하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 자, 취하의 범위네요. 취하의 범위는 일괄 신청과 관련돼서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일부 취하도 가능한 거. 자, 전부 취하의 경우 신청서, 부속서를 모두 반환해 주는 거. 그러면 전부 취하에 대해서는 다 돌려준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차이점을 자, 각하와 관련돼서 한번 연결을 해 놓으세요. 각하. 자, 취하에 대해서는 다 돌려줘요. 그렇죠? 근데 각하에 대해서는 자, 신청서를 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제한 나머지. 그래서 뺀 나머지라고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려줍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반환해 준다는 거. 그러면 취하에 대해서는 전부 취하하게 되면 신청서 포함해서 모든 서류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신청서.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 대표적으로 각하냐 취하냐 이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취하에 관련돼서는 이 정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조심해 놔야 됩니다. 이 일괄 신청하고 특히 공동 신청하고 이 두 개를 다 한번 비교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취하라는 것은 등기 취하, 등기 철회 같은 말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라는 거 부탁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등기 취하도 없고 보정도 없고 각하도 없어. 그래서 자, 4번이죠. 등기 완료의 절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가 있죠. 자, 등기 완료의 절차, 권리정을 하나 작성해 줘야 돼. 그래서 거기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대해서 자,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4번은
별표 3개 놓고요. 요거는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그러면 1번이네요. 작성 대상 지역에서 특히 4번이 아니라 요거는 동그라미 1번. 자, 가로 1번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놔야 되겠네. 자, 등기 필 정보의 작성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등기 필 정보의 작성 대상 등기. 이거는 이렇게 한번 써놨어요. 자,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자, 추가되는 경우. 이거는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 그러면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새로운. 그러니까 보전이라는 단어가 있죠. 보전. 대표적으로 설정이라는 단어, 이전이라는 단어,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 설정 이전의 가등기. 보전이 빠졌죠. 자,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하나 예를 꼭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러면 등기 필 정보의 작성. 자, 일단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자, 그러면 보전, 설정 이전의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변경.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시죠. 자, 거기 설정. 자, 설정, 보전, 설정, 이전 자르고. 자, 다음에 대표적으로 가등기, 설정 이전의 가등기.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설정 이전의 가등기 안에서 제공해 주죠. 그럼 가등기와 관련돼서 그 위에다 설정하고 이전 하나 써놓으세요. 그러면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대표적으로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관련돼서 그거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1번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박스를 쳐놓고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해 두시고. 자,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으면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켜줘야죠. 그게 바로 이번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여기 나오죠.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는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불포함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에 대해서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여기에다 형광펜 딱 쳐놔요. 자, 세 번째, 가세자료 제공으로서 소유권 보전 이전. 여기에는 가등기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등기는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등기 완료의 절차에서 특히 우리가 살릴 것은 바로 이겁니다. 등기필 정보의 작성으로서 등기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 보전 설정 이전. 자, 설정 이전의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특히 272페이지 동그라미 1번. 등기 필 정보의 작성 대상 등기. 그걸 반드시 우리가 잡아두셔야 된다는 거. 자, 등기 신청 방법이죠. 등기 신청 방법은 이 하나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전자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273페이지 제4절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절차.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전자신청. 전자신청과 관련돼서는 좀 대비를 해두세요. 27회 때 2개의 지문이 출제가 되고요. 자,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첫 번째, 뭘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적격자와 부적격자를 잡아야 돼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법인. 이게 적격자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대표적으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외국인도 사용자 등록.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만 됩니다. 자, 법인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하겠죠. 그러면 부적격자, 대표적으로 누구죠? 비법이네요. 비법인은 대표적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자,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사용자죠. 그러면 사용자다. 대표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이 있고요. 자, 대표적으로 사용자 등록은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직접 출석이 돼요. 직접 출석을 해야죠. 고유번호와 아이디를 정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출석이다. 그럼 모든 등기소에서 할 수 있죠. 모든 등기소에서 가능하고요. 자, 전산화됐기 때문에. 자, 직접 출석할 때 사용자 등록서, 사용자 등록 신청서입니다. 자,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신청서에는 사용자 등록 신청과 관련돼서는 이 신청서에 대표적으로 인감증명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한 년 미리 등록을 해야 되고 직접 출석 모든 등기소,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 인감증명 첨부 이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전자신청의 대리는 누구만 가능하느냐?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하죠. 이 자격자 대리인이 대표적으로 자, 변호사가 있고요. 법무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자격자 대리인 한해서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3페이지 전자신청 등기와 관련돼서 몇 개 정리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꼭 확인해 둘 거. 동그라미 1번에 다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조심해 놓고요. 자격자 대리인, 즉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이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이 말은 자격자 대리인 한해서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사용자 등록이죠. 사용자 등록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관할 제한이 없음. 그 다음에 직접 출석하고 출석. 자, 그래서 1번을 조심해서 달아놓고요. 자, 그러면 3번에 자격자 등록을 한 자격자 대리인에 대해서 전자신청을 임한 경우 당사자는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3번 중표만 놓고 3번에 사용자 등록을 4번이죠.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되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연장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특히 1번, 3번, 4번 이 세 개 지문은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자 신청 이후의 이후 등기안의 조치 나와 있죠. 자, 등기 접수 시기. 자, 또 나왔네. 저장된 때 줄 쳐놓으세요. 자, 이번에 보정 취하 각하라는 게 나와 있어요. 보정이라는 것은 보충과 정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취하는 등기 철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각하라는 것은 거부죠. 그러면 전자신청의 취하, 그럼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 처리를 이용 동그라미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전자신청의 취하, 이미 13회 때 간접적으로 우리가 출제된 지문이고요. 자, 각하 결정의 방법도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특히 이 2번은 조심해서 달아놔요. 우리 전자신청에 대해서 각하 결정의 방법은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자, 보정 취하 각하에 대해서 특히 1번과 2번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시라는 거.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이원화 방법 좀 더 보강해 보죠. 자, 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원화되어 있다. 방문 신청과 전자신청. 이 방문 신청과 관련돼서 특히 조심할 거는 방문 신청에 한해서 인감 증명이 적용이 있다라는 거. 자, 전자신청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X예요. 그래서 인감증명 X. 자, 전자신청.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심할 거는 요 전자신청 하기 전에 미리 사용자 등록을 했을 때 사용자 등록 신청서, 이때는 인감증명을 갖다 붙입니다. 자, 보통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해 두시고요. 자, 비법인과 관련돼서 비법인은 부적정되다. 그럼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게 박찬호, 장학회 이런 것들이 있죠. 박찬호, 장학회 대표적으로. 자, 밀양박씨입니다. 밀양박씨. 자, 대표적으로 또 뭘 조심해야죠? 구로동, 조기, 축구회.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예를 딱 들어주세요. 구로동, 조기, 축구회. 요거는 비법인으로서 바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 밀양박씨, 구로동, 조기, 축구회 이런 들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해야 돼? 방문 신청에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 자,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 대리만, 변호사, 법무사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신청 방법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장과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제4장 권리별 등기 절차, 권리와 관련된 거죠. 자, 권리별 등기 절차 그러면 주로 이제 가구하고 을구, 가구는 소유권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등기. 그래서 4장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권리별 등기 절차 그렇게 나오나요? 자, 제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네요. 소유권 보전 등기입니다.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늘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가 안 되면 안 되죠. 모든 등기의 출발점이니까 독자적 문제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보전 등기. 그러면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제일 먼저 점검할 거는 이거죠. 대표적으로 꼭 점검해 줄 거는 자,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점검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보전과 관련돼서는 보전은 처음이죠. 그래서 처음. 자, 소유권은 가구예요. 그래서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 이게 바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죠. 자,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정리해 둘 것. 대표적으로 뭐예요?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권자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원칙. 자, 국가 포괄 승계인으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는 이때는 예적 청면입니다. 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디에서 하란다? 바로 건물에 하란다라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 확정 판결이 있죠. 확정 판결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확인, 이행, 항상. 그럼 보전 등기 판결은 자, 확인 판결이겠죠. 대장상 최초의 명인을 확인받아. 그래서 확인 판결입니다. 예적으로 이행 판결도 속하고 형성 판결도 속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소유권 보전 등기 판결은 확정 판결이면 된다는 거예요. 확정 판결이면 불문한다. 그렇죠? 확인 판결에 한한다. 확정 판결에 한한다. 한 끗 차이면 답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자, 무주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소유권 보전 등기를 부는 실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대장상 최초의 명인 원칙, 국가 포괄승계인. 이 포괄승계인과 관련돼서는 특히 포괄유정 등기와 관련돼서 포괄유정은 자, 포괄유정자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근데 특정 유정자는 안 됩니다. 자, 건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표적으로 건물에 한해서 자, 확정 판결과 흔들려서 확인 판결, 무주, 토지, 국가를 상대로 무주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275페이지 요약집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한 개의 부동산 전부죠.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전부를 등기해야 되고 부동산의 특정 일부 또는 소유권의 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함으로써 일부는 절대 안 돼요. 부동산 전부, 소유권도 전부, 권리 전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안 된다. 자, 등기 신청의 절차로서 신청인의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으로서 자,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자, 기업과 관련돼서 포괄승계인 행간편 다 끊어가요. 그러면 이번에 대장상 이전 등록받은 자 안 됩니다. 다만 미등기 토지 지적공사항 그거로부터 구건됩니다. 그래서 조심해 놓고 요거 한번 조심해서 달아놓으시고 자, 대표적으로 확정 판결과 관련돼서 판결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이행, 형성, 확인 판결, 하에 일락 조정돼서 모두 포함됩니다. 요거 하나 조심해 두시고 자, 판결의 상대방은 보전 등기 신청 적격자로 그래서 대장상 소유자여야죠. 다만 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토지 동그라미, 토지는 국가. 자,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비번도 자주 출제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기억해 둘 거 276페이지 바로 리얼과 관련돼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리얼이 뭐냐면 자, 특별자치도지사 현관편,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청장의 확인을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만 가능하다. 요거 하나 잡아놓으세요. 자, 미등기 공유 부동산의 경우 공유자 일부가 전월리에 신청은 가능하며 공유자의 1인이 자기 지분의 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전원보상.
자, 보전 등기와 상속 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는 안 돼요. 이것도 자주 출제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신청 정보의 제공 내용 및 첨부 정보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기억에 뭐가 나와 있죠? 기억에 등기 원인과 연월이란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거 확인해 두시고. 자, 가로 3번에 직권 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이건 따로 별표 새겨놓고 단독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억에는 원칙이라고 써놓고, 니은에는 자, 기억은 원칙 한번 볼까요? 기억은 1번이죠. 1번에 대해서는 원칙, 2번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276페이지 가로 3번 이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보전은 처음입니다. 소유권은 가구죠. 자, 요거 직권은 등기간이죠. 등기간이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원칙이 있고요. 원칙에 대해서는 미등기 부동산, 대표적으로 법원, 법원이야죠. 대표적으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어야 돼요. 소유권의 처분 제한. 자, 법원과 소유권의 처분 제한은 찾아봤더니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바로 가압류이죠. 가압류. 자, 가압류 등기. 자,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강제 갱매 개시 결정 등기. 갱매 개시 결정 등기. 개시 등기. 자, 그러면 이제 A적 측면이 있겠죠. A적 측면은 뭐냐? 미등기 부동산. 대표적으로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자, 그렇다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자, 그럼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미등기 부동산은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그 안에 자, 가압류, 가처분, 강제 갱매 개시 결정 등기를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자, 그러면 요 요건을 갖췄다. 등기한이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요 자체는 촉탁입니다. 촉탁으로 이루어지겠죠. 요 미등기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직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직권하고 요게 촉탁하고 헷갈려서는 안 돼요. 자꾸 요거하고 요거를 구분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등기권, 가구, 처음.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A조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그래서 가로 3번에 1번을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대표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파산, 갱매 개시 결정 등기. 자,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거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A적 측면으로서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1번, 2번. 자, 적어도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최소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 등기 반드시 우리가 출제가 돼요. 이번 시간에 배운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뭐예요? 29조 2호 사유와 관련돼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반드시 출제되니까 확인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필정보의 작성 요거 하나 확인해 둬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 둬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권리별 등기상으로서 소유권 보전 등기 반드시 출제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해놓은 거 그러면 나는 안 하겠어요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제 각하 2호 사유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전자신청 또 하나는 자, 뭘 확인을 하라고 그랬죠? 등기필 정보의 작성 또 하나는 소유권 보전 등기 최소한 네 문제는 계속적으로 출제되는 테마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